네, 이번 시간은 정보 전송 과정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변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고,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0과 1로 끊어진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변조와 복조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스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아날로그 이렇게 연속된 신호에서 특정한 어떠한 값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것을 샘플링, 표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더 촘촘해지면은 더 정교한 값이 나오겠죠. 자, 일단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값을 규칙적으로 periodical하게 뽑아내는 것을 샘플링, 표본화라고 하고, 자, 이러한 추출된 값이 아날로그의 신호값 있죠. 1.5, 뭐 이렇게 6.9 이렇게 연속된 신호값이 있다면은 이거를 양자화 시키는 거예요. 퀀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사실은 아날로그 신호는 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신호가 갖지 못하는 굉장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디지털 신호는 1, 2, 3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숫자인데 아날로그 신호는 뭐예요? 뭐 1.2, 1.0에서 1.9까지 9개 숫자도 나눠지죠. 또 1과 2 사이는 또 9개의 단위로 또 나눠질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섬세한 게 사실은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샘플링한 것을 퀀티제이션 양자화하면서 이것을 대표값으로 만드는 거죠. 2, 7, 3.3이니까 3, 1.7이니까 반올림해서 2, 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코딩이라고 하는 부호화 과정을 거치는데 부호화라는 건 뭐예요? 쉽게 해서 이제 이진화 8421 코드 이진화 바이너리 코드로 구성하는 거예요. 자, 1, 2, 4, 8. 그래서 웨이트 자리수가 8, 4, 2, 1. 웨이트 코드라고 얘기해요. 각각의 자리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41 코드예요. 자, 2니까 어떻게 돼요? 2에 0승, 1승, 2승, 3승. 그래서 1, 2, 4, 8. 2, 7은 어떻게 되죠? 1, 2, 4, 6, 7이 되는 거죠. 세 개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15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가지는 게 부호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정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디지털 정보는 데이터의 단위 크기를 비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0과 1 하나의 값은 비트라고 하고 이게 8개로 묶어진 것을 바이트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자,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와 같이 모든 범위의 값을 나타낼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장점으로는 데이터를 정확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명확한 값이 맞을 거예요. 명확한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있기 때문에 저장하거나 전송하는데 훨씬 유리한 거예요. 자, 정확한 값보다는 명확한 값. 왜 1, 2. 어떤 딱딱 값이 떨어지는 거죠. 1.2, 1.3 이런 게 아닌 명확한 값. 1 아니면은 2 이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정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초기 정보 기술에서는 대부분이 아날로그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하겠죠. 그 다음에 현재는 디지털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디지털 정보의 단위를 살펴보면 하나를 bit이라고 하고 4개를 nibble, 그 다음에 8개의 비트 조합을 바이트,
바이트의 묶음을 우리는 바로 information, 정보로 다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보통신이라는 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면은, 자, 정보, information, communication이죠. 아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보라는 건 뭐였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어떠한 유의미한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어떤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 만들어낸 것을 정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교통량을 트래픽으로 구성했을 때 하나의 교통 트래픽이 교통정보 시스템이 되는 거고, 위성에서의 구름의 형태를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날씨 정보를 전달해준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되겠고, 통신하는 건 뭐예요? 이러한 정보를 어디론가 이렇게 전달하는 매개체를 이 트랜스퍼하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뭐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요즘은 뭐라고 써요? ITC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인포메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자, 90년대 통신기술과 컴퓨터 및 반도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에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의 전달과 처리, 이러한 정보의 유통 정보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의 딜레이, 정보의 갭이 거의 없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의 딜레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균일한 거예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이러한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의 전달과 프로세싱, 처리 이런 게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 또한 뭐죠? 정보통신의 기술 융합이 발전이 됐어요. 컨버전시라고 하는데 기술 간의 연계성이 높아졌어요. 자, 각각의 시스템, 그 다음에 각각의 시스템, 그리고 플랫폼의 각각의 시스템들이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인터넷망, 통신망, 방송망, 이러한 또 유선과 무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광대역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데이터를 통한 정보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요즘은 뭐가 이슈예요? 4차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는 거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포괄적인 정보. 과거에는 막대한 데이터를 제너럴한 정보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세분화, 세그멘트해서 정보의 질을 높이게 되고 또 이러한 정보의 질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발전된 시스템, 정보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는 BCN에서 잠깐 살펴보면은 자, BCN은 동축 케이블, 유선과 유선 이러한 주파수 되어가는 매체를 주파수 분할 방식으로 다분화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주파수 분할 방식이라는 게. 자, 망의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단말 또는 노드 간의 다중 전송로를 통해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이 바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BCN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들어가는 게 멀티플렉싱이라는 게 들어가죠. 데이터 통신망에서 하나의 통신 회선을 여러 장치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멀티플렉싱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define은 정보통신은 이제는 그 전 세계의 어떤 단체마다 이제 정의하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장 다양하게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IoT라는 게 정의가 가장 다양하게 있고요. 정보통신은 국제전신 전화자문회의인 CCITT라는 데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전송이다. 우리는 정보통신을 정의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정보통신을 다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눠보면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통신이고,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좁은 의미에서의 정보통신은 무엇이냐면 컴퓨터를 통신의 선으로 연결하여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바로 정보통신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자, 정보통신은 전기통신에 의해서 정보 전송 기술과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 기술을 결합한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른 정의 하나 좀 살펴보면은 정보 전송 기술과 정보 처리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따라서 다양한 정보의 처리 기능 또는 전송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개념 디파인인데 뭘 어떤 걸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하면 되겠죠. 어떠한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물리적인 매체에서 전달하는 거.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돼?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 이게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학교에서는 학습을 어떻게 돼요? 과거처럼 막 암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반복적인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습득되는 이러한 형태를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과정이 될 거예요. 자, 정보통신 한번 또 살펴보면은 자, 전기통신 활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은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네트워크라는 거 뭐야? 여러 가지의 떨어져 있는 매체끼리 이렇게 연결 주는 게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란 말은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이렇게 시스템 간의 통신을 네트워크라고도 하겠어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기술의 혁신과 컴퓨터의 발달에 기인한 네트워크는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초의 컴퓨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죠? 애니악이라고 하죠. 뭐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는 뭐예요? 에드박이라고 하고. 자, 그럼 뭐 우리 하나만 좀 알고 있자고요. 자,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크인데 애니크는 어떤 거냐? 좀 애니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자, 지금은 이게 메모리라는 CPU, 반도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인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과거에는 18,800개. 이거는 뭐 교재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18,000이라는 데도 있고 18,500개라도 있는데 18,800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아주 큰 진공관이라는 여러분도 구경을 못했을 텐데 이렇게 유리관처럼 크기가 이만한 뭐 유리관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전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있어요. 우리가 전구 여기서 이제는 전류가 흐르게 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1946년에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 애니악이라는 게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에커드라는 분과 모클리 교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는 컴퓨터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악이라는 게 컴퓨터가 그 처리가 될 때 펜실베니아에서는
전기가 거의 다운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과거에는 뭐였죠? 전력이 그만큼 부족했던 시대였는데 어마어마한 전력을 한 번에 갑자기 쓰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트래픽이 부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 곳에서 분산돼서 전기가 사용되면은 이게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한 곳에서 갑자기 전기를 쓰면은 트래픽이 일어나서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쪽에 모든 전류의 세기가 전류가 오기 전기 신호가 오기 때문에 다른데 전기가 부하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런 정보 전달은 시각적, 지역적, 로컬리티하게 그리고 퍼스널리티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1969년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러한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망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가 발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패가 적어지죠. 정보가 잘 전달되고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부패 지수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뭐 이렇게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리즘으로서 해서 디지털에 의한 범죄도 많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많이 발생이 되고는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트레이드 장점과 단점은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자, 정보통신 시스템은 이렇게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과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결합된 게 이제 정보통신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거 뭐예요? 시스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도 뭐 시스템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거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시스템은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시스템이란 거는 어떠한 구성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웃풋이 입력과 인풋과 아웃풋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기체 모든 어떤 구성 요소가 이제 시스템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컴퓨터로 다시 우리가 좁혀볼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이런 의학 기술도 그렇지만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은 이러한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이 군사적으로 인해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자, 이런 정보통신 시스템도 발전된 계기가 1958년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됐어요. 자, 세이지라는 거였는데, 자, 동작 원리는 어떤 거였냐면은, 자, 센터에 있는 컴퓨터, 자, 이렇게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게 센터죠. 이런 위치에서 항공기 레이더망에서 연결돼서 항공기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컴퓨터로 분석해서, 그래서 그 분석된 데이터가 바로 정보가 되는 거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명령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갖는 메소드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네트워크와 컴퓨터의 결합 정보통신의 초기 모델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정보통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인터넷망, 인터넷 시스템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온라인 정보 시스템 이용과 동시에 통신 기능을 이용한 정보 전달이 발전됐죠. 자, 대표적인 게 1974년 IBM에서 한 SNA가 있을 수 있어요. SNA란 뭐냐면은 컴퓨터 간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이용 형태에 대처하는 체계화된 네트워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초기 정보 전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기존의 정보통신 형태는 이렇게 유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유선의 형태를 어떤 시스템과 시스템에 연결된 각기 별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형태의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아주 빠른 고속의 디지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ISD, 종합정보 통신 시스템으로 발전이 됐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인터넷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통신 규약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TCP/IP가 되겠습니다.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통신 규약을 가지고 우리는 네트워킹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제공한 TCP/IP에서 제공해주는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우리는 통신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규정한 게 프로토콜이에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TCP/IP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한다면은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로 서로 다른 시스템,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 컴퓨터 간에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터넷에서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주는 표준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고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